여수 고흥해역의 적조가 완도 고흥해역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바다 수온과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흥군 수협의 허술한 위판 관리가 비리 의혹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협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 앞바다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적조가 퍼지고 있는 바다에 산소 부족 현상까지 우려되면서 청정 해역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추모 열기는 예전만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와 고흥해역에 적조 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완도와 고흥 사이 해역에도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어제 오후 7시부로 완도군 신지면에서 고흥군 연포 사이의 해역에 내려져 있던 적조생물 출현주의보를 적조주의보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남 남해안 해역에 적조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유해성 적조생물의 밀도는 여수해역에서 경보 기준치의 최대 10배 수준까지 관찰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온과 일조량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남해 연안의 적조가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흥군 수협의 한 직원이 위판 기록을 조작해 중매인들의 돈을 빼돌려왔다는 의혹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비리 의혹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협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수산물 구입 내역을 조작해 중매인들의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한 수협 위판장. 이곳에서 근무했던 수협 직원 김모 씨가 최근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중매인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저희가 3시 반쯤에 정산을 하는데 전표를 돌리고 난 후에 문서 조작을 한 거죠. 안 산 금액을 밑에다 넣어가지고. 김 씨는 허술한 관리 체계 아래에서 수십 차례나 거래 내역을 조작했지만 중매인들이 직접 나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기 전까지 수협 측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수협 측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을 뿐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자 팍 들어오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중매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수개월 동안 경매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수협에 대한 불신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2014년 몇 월까지는 중매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매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중매인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한테 물건을 올리고 수협 중매인 10여 명은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수협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고 보고 전 위판장 소장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의 사옥인 월드마린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 2007년 준공된 월드마린센터의 임대 가능 면적 가운데 60.4%가 비어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가 최근 임대료를 올리려고 임대료를 제곱미터당 9만 1,140원에서 6만 7천 원으로 대폭 낮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7천억여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가진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 부실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옥 운영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적조 때문에 바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수 앞바다에는 산소 부족 현상 때문으로 추정되는 물고기 집단 폐사까지 발생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갯벌 곳곳에 하얀 배를 뒤집은 물고기들이 죽은 채 널려 있습니다. 몇 분이 안 돼 수북이 쌓였습니다. 이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바닷속은 어떨까? 바닥에 있는 조개류마다 입을 벌리고 죽은 채 껍질만 남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찾기 힘들 정도인데 2달 전 같은 장소를 촬영한 모습을 보면 황폐해진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새조개가 먼저 죽고 그다음에 바지락이 죽고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되풀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육지에 둘러싸인 여수 강황만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바닷속 용종산소량이 부족해지는 빈산소 수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은 가망만 가장 안쪽에 있어 조류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정치된 지역에 이런 산소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유기물이 있다면 배사성 내막 같은 경우는 빈산소수기가 생기는 것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 가망만 안쪽엔 요트 경기장과 인공해변에 최근 지정된 국가 거점형 마리나 항만까지 여수 지역의 주요 관광지가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바다 황폐화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내 최고의 해양 관광 레저 도시를 꿈꾸는 여수. 바다 위 물놀이를 위한 투자는 계속되지만 정작 그 속에 대한 관리엔 손을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막말 발언으로 사퇴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승용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표의 복귀 요청에 공식적으로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주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고민할 시간이 더 필요하며 복귀를 하든 안 하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를 맞아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렸지만 추모 열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추도식이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해 고인의 생전 뜻을 기렸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 대통령께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셨습니다. 이희호 여사는 종교의식 중간중간 고인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각 신안군 하이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도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돼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참석한 외비는 신안군수 대신 온 부군수와 신안군의원뿐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열린 신안군 수산업 경영인 한마음대회. 지역 수산인 수백 명이 모인 이 자리에는 지역 정치인과 기관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우리 구군수 제가 일정이 같이 주모 때 저번에 갔다 왔어요. 작년에도 구군수 보냈어요. 한편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 윤장현 광주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석했지만 이낙연 전남지사는 을지훈련과 적조 등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의 버스 재정 지원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와 시군이 경영난을 겪는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 지원금이 2012년 233억 원, 2013년 266억 원, 지난해 278억 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금을 지역별로 보면 여수가 2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이 24억 원, 고흥 10억 원, 광양 7억 6천만 원 등이었습니다. 도와 시군은 올해부터 적자 노선 손실액 보전 개념을 추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올여름 전라선 열차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 전남본부에 따르면 하계 특별수송기간이었던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열차를 이용해 전남 동부 지역을 찾은 방문객은 하루 평균 8,1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7% 늘었습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인 지난 14일부터 16일에는 증가폭이 53%를 기록해 열차 이용객 수가 하루 평균 11,000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최근 베트남 자연자원환경국과 여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연안의 생태계 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지난 2012 여수 세계 박람회 당시 개발도상국의 해양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여수 프로젝트에 따른 것입니다. 순천시는 최근 생활쓰레기 처리 원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소대행업체 3곳의 청소 차량 연식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감가상각비 등이 과다 지급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감가상각비 등을 전액 환수 조치하고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는 중마동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 공간 확대를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68억여 원을 들여 오는 2017년까지 현 중마동 사무소 뒤쪽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190여 제곱미터 규모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건립될 중마동 주민자치센터는 옥상 녹화와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갖춘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다기능 사무실,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실, 요가, 스포츠 댄스실, 체력 단련실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 9일 고흥군 도덕면의 논 5,000제곱미터에서 올해 첫 조생종 찰벼 수확을 시작으로 지난 4월에 모내기를 마친 고흥 지역 600여 헥타르 벼논에서 햅쌀 수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올해 벼 작황이 기록적인 폭염과 계속되는 고온 속에서도 생육에 알맞은 기상 여건이 형성돼 평년작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천 YMCA와 국제 와이즈맨 클럽은 오늘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부족, 핵 발전소 위험 문제를 극복하고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10% 절약 실천과 탄소 포인트 제도 가입, 친환경 상품 구매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20일 순천 조례호수공원에서 열리는 에너지의 날 행사에서는 각종 축하 공연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 체험과 에너지 절약 소등 행사 등이 진행됩니다. 순천 상공회의소는 오늘 순천시 상인회의실에서 맞춤형 사업 참여기관 관계자와 교육훈련생이 참여한 가운데 2015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에 맞춰 고용노동부와 순천시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물류산업과 회계사무 등 4개 훈련 과정으로 4개월간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데스크 단신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사립외고 설립안을 시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격적인 설립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사립외고 설립 계획안을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고 빠르면 이달 말까지 사립외고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0명의 국장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다음 달 안으로 산단 공장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립외고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순천시와 순천경찰서는 농작물의 수확기를 앞두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농가가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어 읍면동 사무소나 환경보호과에 신고하면 수렵 엽사가 출동해 동물을 포획하게 되며 피해 농가에는 조례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전라남도의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에 내년 사업지 2곳이 평가 절차를 거쳐 선정됩니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내년 사업지 2곳을 제안서 등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선정하고 섬당 40억 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지 공모에는 여수 3곳과 고흥 2곳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13개 섬이 제안서를 제출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